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미국 증시에 연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중국부터 한번 바라보자면 1년 만기 이 MLF 대출이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의 이제 금리를 2.95에서 2.85로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성장성을 키우려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5천억 위안 규모의 기존 MLF 대출을 초과하는 7천억 위안의 이 신규 MLF 대출을 시중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확실히 중국이 저성장 기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중국도 인플레이션을 좀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성장이 먼저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에서 의견을 하나 냈는데, 연준의 대차 대적표 축소를 9월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개시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번에 웰스파고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웰스파고가 좀 감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믿어보자. 참고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RBC에서 미국의 소비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요걸 보았을 때 뭐 중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갖고 현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HMM을 필두로 이 해운 업계들 이쪽에 실적이 쭉 높은 위치에서 유지되는 건 한동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피카도리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 피크를 찍은 상황에서 몇 개월 더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했다면 나쁠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중국이 부동산 경제성을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면은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든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우치 소장, 이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죠. 오미크론이 팬데믹 전환점이 될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뭐랄까요, 그 다음에 또 변이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거는 빌 게이츠랑 의견이 조금 갈리는 문제라 누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전선 관련 기업들, 이제 소재 공급하는 기업들 쭉 보시면 좋겠고요. IS 동서가 폐기물 업체를 또 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폐기물 업체들의 덩치가 하나로 하나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당장의 대장은 SK 에코플랜트가 되겠죠. 이 SK 건설이 이 플랜트 부분을 팔고 이제 폐기물 쪽에 집중을 하면서 친환경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도 차근차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향후에 IPO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폐기물 아무튼 이 관련 기업들의 몸값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미국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가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4%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 활동을 억누르리라는 계산이 나오며 공급망 차질이 크게 한 번 더 올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미국 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중국 쪽의 문제이므로 물건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수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 때 한 번에 몰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 뭐 이전엔 요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원재료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 원재료 관련주들
이제 뭐 소재의 비중이 좀 큰 회사들 있잖아요. 원가에. 네, 이런 회사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먼저 이 원재료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높은 가격에 그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계약한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면 이 이익률이 쫙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중국 쪽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디젤차를 첫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골든크로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전기차 쪽의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중국 출생률이 하락하는 게 5년째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건국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출생률을. 그러면 올해 무조건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엔젤 사업이 뜹니다, 이거. 네, 중국 쪽에 엔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1년 그냥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좀 괜찮은 모습,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중국이 특히나 인도 쪽과 인구 대결 관련해갖고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인구한테 빠른 시간 내에 밀립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 ETF가 그 오늘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히토류 관련도 이게 만약에 흥행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돈이 들어오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쪽도 보시면 좋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공모 청약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끝나면은 이 몰렸던 돈들이 다시금 퍼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길긴 길었죠. 일단 이런 거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돈 들어온다라고 해도 수급이 완전히 망가진 종목, 추세가 망가진 종목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추세 좋은 것 위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이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뉴스부터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트로키노놀 이달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한국 BNC 영향 받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든바이오텍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트로키노놀 P값 지수 의혹 발생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어떠한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저는 쭉쭉 읽어보다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일단 P값 지수 의혹? 그래, 발생할 수 있지. 근데 왜 얘네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번 달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지? 왜? Why? 분명히 얘네들도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요거 승인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확 꺾여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하느니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저는 유효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맹신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의 7, 부정의 3 놓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3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뭐 몇 가지 변수들은 더 있다라고 하니까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다 주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자면 한국 BNC 저점 부근에서 어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개미들만 털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만 털었어요. 그리고 안 사주던 사모펀드도 갑자기 많은 물량의 매수를 어제 진행을 했고요. 금투 샀고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이런 수급이 연결이 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종목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이 나오곤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치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었던 시간에는 마이너스가 찍혔다가 장 마치고 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굳이 겁내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투신의 수급은 여전히 요거 사놓은 거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금투 역시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작지만 사놓은 물량 여전히 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 사다가 지금 최근에 500 단위로 거래했던 적이 매수를 했던 적이 없었죠. 뭐 판 건 있었어도. 자, 근데 500 단위의 매수가 요즘에 거의 한 달? 12월 달? 한 12월 초부터 계산을 했을 때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이거는 이제 각자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이제 긍정의 요인이다 라고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수급에서 계속 볼 건 요게 이어져 줄지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181선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81선 딱 듣고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3분기 선이잖아요. 한 분기가 이제 3개월이니까 60일이고, 그러면 180이면 이제 3분기 선인데, 머리가 번쩍했죠. 그동안 저는 이 20, 60, 120, 240, 요런 라인들을 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조금 수정해 나간다라고 했는데, 180일을 안 보다 보니까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그냥 아예 차트로 해서 이평선을 비율 조절해가면서 황금 그런 내용들을 찾아냈습니다, 결국엔. 해서 만들어진 차트가 요거예요. 10, 30, 90, 180, 360. 차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보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많이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181선 말씀해주신 분께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갇혀있던 게 좀 넓어졌다. 좀 새로운 시선이 생겼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전 딱 하나라고 봅니다. 21선, 노노. 이 종목은 이 181선을 주로 많이 보는 종목이므로 자, 31선 보자.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91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고 반복했거든요.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라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 한국 BNC를 보는 세력은 딱 요 라인을 보는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므로 자, 여기서도 31선을 뚫고 올라가고 30선 뚫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자, 31선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얘 계속 볼린저 상단까지 갔거든요. 이게 31선 기준으로 볼린저 세팅해 놓은 겁니다. 31선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21선을 봐야 되는 종목, 31선을 봐야 되는 종목 다시 한번 이 두 개 다 켜놓고 막 보고 있는데 새로운 시선이 조금 띄었달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다라는 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모양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잘 잡히고 있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현재 한국 BNC라는 종목을 보면서 전략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1번 그래도 얘도 요 181선을 이탈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당일날 약간만 이탈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당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 오케이, 괜찮다. 근데 아래쪽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거기에선 비중 조절. 다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빠르게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선 판만큼 다시금 이 비중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지켜보다가 3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3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선 말씀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못 보던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의미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